안녕하세요. 저는 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빠 한 명,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 집은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대학을 가면 저나 남동생은 대학을 갈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공부를 꽤 잘한 데다 맞이었던 저희 오빠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저에게는 어떻게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는 보셨지만 사실 오빠 등록금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대학을 안 갔으면 해서 얘기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요즘은 대학 나온다고 취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졸업장만 따려고 그저 그런 대학 굳이 다니고 싶지는 않다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저도 나름 철이 빨리 들었었거든요. 속마음으론 저도 대학을 가고 싶기도 했지만 전액 장학금 노릴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 또 마음 한켠으론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고민 끝에 미용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뭐니 해도 기술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고 제가 머리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 미용 자격증을 따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한 미용실에 스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미용실이었고 직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차근차근 열심히 배우면서 돈도 알뜰살뜰 열심히 모았습니다. 언젠가 번듯한 내 샵을 차리겠다는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친구들 대학 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때 저는 염색약 냄새 맡으며 왼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허튼 데 쓰지 않은 덕분에 좀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또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 걱정할 때 저는 제가 배운 기술을 믿으며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군데의 샵을 옮겨 다니며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남자는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착하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서로 첫눈에 반해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기에 번듯한 직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었기에 동거도 하면서 같이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30살이 됐을 무렵 제 샵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샵을 차리니 원래의 제 단골 손님들도 많이 따라오셨어요. 저는 손님을 대할 때 사근사근 친절하려고 노력했고 머리를 할 때도 딱 필요한 것 말고는 더 권유하거나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제가 커트도 잘하고 서비스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며 단골 손님도 많았었습니다. 그 손님분들이 제 가게를 차리니 감사하게도 다 따라와 주신 거였죠. 그래서인지 제 미용실은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가게 와서 잡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그때 수입이 없었기에 소위 셔터맨이나 다름없었고 제가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도 하고 계속 같이 살 남자이기에 그런 것도 다 상관없었어요. 그때까진 정식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양가 부모님에게도 서로를 이미 소개해서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남친 부모님은 제가 남친을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고마워하셨고 결혼도 전에 저를 며느리처럼 생각해 주셨죠. 남친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셔서 잘 지냈고 남친도 늘 듬직하고 착해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친의 2살 터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참 별로였습니다. 남친의 누나는 대학 졸업 후 방송사 작가를 몇 년 하다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카피라이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지 실상 그냥 백수나
결혼 전부터 남친과는 서로의 본가에도 놀러가고 했으니 저도 남친 누나를 여러 번 봤는데요. 남친 누나는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서비스직 오래 하다 보니 사람 대하는 것에는 나름 이골이 나 있는 편이고 어지간한 일로는 화도 잘 안 나고 포커페이스도 잘하는데요. 남친 누나는 같은 말을 해도 참 얄밉게 잘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말도 잘했어요. 솔직히 본인이 누굴 무시할 만한 주제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저한테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잘 무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대학 졸업장 거의 필수 아니냐며 저더러 사이버 대학이라도 가서 졸업장이라도 따라고 잘 그랬죠. 저는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 가게 열어서 이미 돈 잘 벌고 있는데 뭐터러 대학 졸업장을 따야 되느냐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누나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냐입니다. 요즘은 고졸이 더 안은하다면서 나중에 애 태어나고 부모 학력난 적을 때 고졸이라고 적고 싶냐면서요. 남들 보는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요? 저는 그런 건 다 상관없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저보고 우물한 개구리라느니 길게 볼 줄을 모른다느니 소리도 잘했어요. 남편하고 저랑 동갑이라 남친 누나도 저하고 나이 차이로 치면 2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윗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누나는 좀 통통하게 살집이 있는 편이고 저는 마른 편인데 그거 가지고도 굶는 거 아니냐, 너무 말라서 보기 싫다, 살 좀 찌어라 등등 고나리도 잘했습니다. 오히려 남친 부모님이 보기에 예쁘기만 한데 뭘 자꾸 그러냐고 너나 살 빼라고 그러실 정도로요. 하여튼 남친 누나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건지 저만 보면 잘 비아냥거리면서 시비도 잘 걸었어요. 나한테 왜 저러나 싶어서 기분 상할 때도 있지만 웬만해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남친은 드디어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고 소방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합격을 기점으로 저희는 바로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청약이 당첨돼서 돈을 붓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아직 입주는 꽤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남친과 제가 동거를 하며 살던 집에서 계속 살다가 그 아파트 완공이 되면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친과는 원래부터 같이 살았다 보니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다 뿐이지 이전이랑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죠. 다만 이제는 제가 정식 며느리가 되었으니 시부모님도 좀 더 잘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용돈도 종종 드렸고 필요하신 물건도 잘 사다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능력 좋은 며느리라며 너무 고마워하셨죠. 하지만 신우는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것까지도 자주 툴툴거렸어요. 저는 신우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자기 질투해서 그런 거지 뭐. 질투? 왜? 우리 누나는 지금 돈 안 번 지 꽤 됐잖아. 근데 자기는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싹싹하고 야물딱지고 하니까 괜히 시샘해서 저러는 거야. 원래 우리 누나가 질투가 심해. 그 말을 듣는데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돈 잘 벌고 싹싹한 데다 야무진 올케가 있으면 오히려 신우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동생도 장가 잘 간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남편 말대로 저한테 시샘을 하는 건지 뭔지 신우는 저를 계속 곱깝게 보았습니다. 그런 게 저도 쌓이고 쌓이니까 빈정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많았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웃고 넘어가려고 해도 저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일부러 신우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신우가 4년 넘게 사귄 남자한테 차였다고 집에서 울고불고 한 적이 있어요. 명절이라서 저희 가족도 시부모님 댁에 갔는데 실연을 당한 신우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 있었거든요. 신우랑 4년이나 사귀었던 그 남자가 신우랑 결혼까지 못하겠다면서 신우를 차버렸대요. 그 충격으로 신우는 울면서 방에 있는 거였죠. 시부모님도 속상해 하시고요. 나중에 신우가 밥 먹으러 나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도 신우 기분 안 좋아 보이니 처음엔 건들지 말자 했는데 신우는 또 가만히 있는 애먼 저보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올케, 가방 샀어? 네? 네, 하나 샀어요.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것 봐. 미용실에서 얼마나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머리 하나 하고 나면 남는 거 엄청 많지? 그러니까 이런 가방도 턱턱 사고. 나는 그래서 웬만하면 미용실 안 가잖아. 미용실들 너무 바가지 심해서 갔다 오면 기분 나빠. 하면서 저한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희 미용실 추가금도 없고 가격도 정찰제입니다. 그거 알면서도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요. 또 이러든 저러든 제가 제 돈으로 가방 사는 건데 자기가 뭔 상관인가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 기분 안 좋다고 저한테 살살 시비를 거는 거였죠. 그걸 아니까 저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 물었죠. 누나, 괜찮아? 아니 예비매형, 아니지. 그 자식은 4년이나 사귀어놓고 왜 결혼을 못하겠대? 그 나쁜 놈이 나한테는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여자랑 선봤더라. 공무원인 여자래. 그 여자랑 결혼도 한다더라. 참나,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놈이구만. 누나가 어때서? 그 말에 저도 일부러 그랬습니다. 선본 여자가 공무원이라니까 혹했나 보다. 남자 입장에선 공무원인 여자 결혼하기엔 좋잖아. 뭐 그렇긴 한데. 그 말에 신우가 저를 쓱 노려보더라고요. 옳게. 그럼 나는 결혼하기엔 별로란 뜻이야?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맞벌이 많이 하니까요. 형님 전 남친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제력이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거예요. 참나, 공무원 월급 뭐 얼마나 한다고. 나도 맘만 먹으면 그 정도는 벌 수 있거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 월급의 반의 반도 못 벌면서 허세는 생각했습니다. 신우는 제 한마디에 생날리 브루스를 치더군요. 옳게 하는 말이 되게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서 그 남자가 나를 찾다는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형님이랑 헤어지고 바로 공무원이랑 선보고 결혼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가 싶은 거죠. 나 헤어진 거에 무슨 관심들이 이렇게 많아. 신경 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하면서 혼자 생 난리를 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방에서는 저 들으라는 건지 꺼이꺼이 우는 소리 들리고요. 저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 잘도 하면서 지한테는 한마디만 해도 저 생난리를 치는구나 싶어 어이가 없었죠. 시부모님도 질린다는 듯 그냥 냅두라고 하시고요. 그날 그 일로 가뜩이나 안 좋던 신우와 제 사이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티는 안 낼지언정 더 큰 앙금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게 제 입장에선 편하지는 않았지만 저 싫다고 대놓고 저러는데 저라고 신우비 맞춰주고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을 무렵 신우가 갑자기 혼전 임신으로 급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해야 하는데 신우랑 결혼한다는 남자는 조건이 영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분가할 만한 돈이 없어서 결혼해도 신우네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고 직업 자체도 좀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일을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 남편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게 좋은데 신우 예비 신랑도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고요. 하지만 신우는 결혼하고 싶다고 설득했고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니 저희 시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급속도로 결혼을 했어요. 그맘때 저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처럼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약간의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창 할 때였거든요. 그런 걸 신우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임신을 한 상태다 보니 저한테 자랑질을 잘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랑 신우가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해서 임신 소식 없느냐 그러고 무슨 난임병원을 가보라느니 시험관을 생각해 보라느니
묻지도 않은 조언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준비할 거라 그랬는데 자기는 바로 임신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면서 요즘 난임 부부들이 참 많다는데 자기는 복 받은 것 같다면서 이상한 자랑질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힘내 동서. 동서한테도 아이가 꼭 찾아올 거야.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나도 기도할게. 자꾸 그럽니다.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없던 조급증까지 생겨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힘든 임신을 본인은 바로 했다고 우월감을 제대로 느끼는 듯 했죠. 하지만 제가 석 달 뒤에 자연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제 걱정하는 척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못하는 임신, 본인은 했다고 잘난 척이 하늘을 찔렀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바로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 어찌나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지. 그 후 신우가 먼저 아이를 낳고 저도 석 달 뒤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반년 뒤에 아파트 완공이 되어서 이사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 일로도 신우가 참 말이 많았습니다. 굳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 아파트 하자가 엄청 많다더라. 문제가 많다더라. 위치가 너무 별로다. 그런 아파트를 누가 들어가냐 했더니 너네가 들어가느냐 등등. 저희 들어간다는 아파트 깎아내리고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러워서 그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래놓고 어머님 앞에서는 자기도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고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운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셔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너네 들어가는 아파트 그거 얼마짜리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 어머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비싸? 수경이는 택도 안 되겠다. 수경이는 형님의 이름입니다. 형님이요? 형님도 이사 준비하신대요? 아니, 걔네가 돈이 어딨어. 빌라도 들어갈 돈이 없어서 지네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하도 아파트 가고 싶다고 나 붙잡고 징징거리고 하소연하니까 한번 물어본 거야. 그럼 형님은 분가 계획 없으세요? 없지. 최서방 버는 돈도 시원찮은 데다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 더 돈 모으기도 힘들 거고. 아휴, 그래서 내가 그 결혼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기어코 결혼하더니 시부모랑 같이 사니까 이틀을 걸러 전화해서 나한테 하소연이다. 내가 속상해서 정말. 어머님의 말씀에 신우의 사정을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돈 없다고 어머님에게 맨날 징징거린다면서 저한테는 얼마나 잘난 척하고 행복한 척을 해대는지 그 간극을 아는 저는 신우의 행동이 너무 우습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사한 아파트에 집들이 겸 식구들이 전부 놀러 온 적도 있는데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너무 좋다며 놀라셨어요. 아유, 집이 정말 좋다. 참 좋네. 그러게. 우리 아들이 며느리 덕에 이렇게 좋은 데도 사는구나. 종원이 너 혜미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공무원 월급 뻔한데 능력 좋은 와이프 덕에 이런 좋은 집에도 살고. 아, 뭘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아빠 말씀 맞지. 나 자기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쑥스러워서 손살에 쳤습니다. 시부모님은 집 너무 좋고 예쁘다고 칭찬 일색인데 신우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슬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34평이라고 안 했어? 근데 실평수는 좁게 나온 것 같다. 거실도 작고. 저번 집이랑 크기가 비슷해 보여. 그러는 겁니다. 그 전에 살던 집은 22평짜리인데 크기가 비슷하긴 뭐가 비슷하겠나요? 일부러 그러는 게 보였죠. 입이 대빨 나와서는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내내 트집만 잡는 겁니다. 저래봤자 나중에는 또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부럽니 어쩌니 나도 이사가고 싶다더니 징징댈 게 뻔한데 말이죠. 이악 물고 저희 집 깎아내리려고 하는 신우 행동이 오히려 애잔하더라고요. 신우는 뭔가 저를 무시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본인이 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저보다 딱히 특출나게 잘난 게 없다 보니 더 분통 터져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에게 좋은 건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뭐든지 좀 느린 편이었어요. 또래에 비해 걸음도 느린 편이고 옹알이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말하는 것도 좀 느린 편이었죠. 저는 아이마다 저마다의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느린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자기 애는 정상 속도로 자라는데 저희 아이는 다 느리다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신나서 비교를 엄청 하고 자랑질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주원이는 아직도 못 걸어? 요즘 조금씩 시도하고 있어요. 주원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혜찬이는 얼마나 잘 걷는데. 혜찬이는 저희 주원이보다 3개월이나 빠르잖아요. 아기들은 개월수 차이도 꽤 나니까요. 3개월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그리고 주원이가 같은 개월수인 애들에 비해서도 느린 건 맞잖아. 옳게 주원이 병원 같은 데 가서 검사 안 해도 돼? 요즘은 이렇게 발달에 문제 있는 애들 진짜 많대. 미리미리 검사하고 엄마가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러면서 걱정하는 척 저희 아이를 자꾸 까내리는데 저도 너무 듣기 싫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딱 들으면 알잖아요. 신우는 오히려 저희 애가 발달이 좀 느린 편인 것을 신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느낀 건지 한 번은 저희 남편이 누나 그만 좀 하라고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저 까내리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제 자식한테까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는 조카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자기가 더 펄쩍 뜁니다. 신우는 제가 임신 안 됐을 때 본인은 임신한 걸로 유세 떨었던 그때처럼 그맘때 저한테 연락을 몹시 자주 하며 아이의 상태에 대해 자주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는 말을 하는지 변화가 있는지 수도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연락들이 짜증나서 바쁘다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연락을 피한 적도 많습니다. 발달이 느린 저희 애와 정상 발달을 하는 자기 애를 비교하면서 위안 삼고 우월감 느끼려는 거 제가 모르겠나요? 진짜 지긋지긋한 인간이다 싶으면서도 가족이라서 계속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걸 눈치채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 누나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우는 끝까지 조카 걱정한 건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이가 30개월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신체 발달은 그래도 또래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다행이었는데 언어가 확실히 느렸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포함해서 10개 정도였거든요. 주변에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혹은 발달센터에 빨리 가봐야 된다 등등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발달센터에 가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아이는 단순 언어지연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1년 정도의 발달 차이가 나는 1년 지연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 선생님 말씀으론 크게 심각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주 1회 언어 치료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지연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크게 없고 또 언어는 느려도 몸짓, 발짓 등 의사소통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치료 조금만 받으면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제가 걱정한 것보다는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 그때부터 주 1회 언어 치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시부모님도 신우도 알고 있었는데 신우는 일부러 제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더 잘했습니다. 자기 애는 어린이집에서도 애 똑똑하다 그런다. 말도 너무 잘한다. 또래에 비해서 확실히 빠르다 등등 일부러 제 앞에서 더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요. 심하든 심하지 않든 아이의 언어 지연 문제로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면 보통은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신우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더 시조카를 자랑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기가 보기엔 저희 애가 단순 언어 지연이 아닌 것 같다.
검사받은 곳 확실한 거냐, 더 큰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 등등 마치 저희 애가 더 큰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에게 점차 갈수록 치가 떨리더라고요. 고모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러나 싶고요. 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최대한 신우랑 같이 보는 자리는 최대한 피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니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봐야 했는데요. 제가 보는 신우는 저한테 열등감이 느껴질수록 더더욱 저희 아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차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래 탔던 승용차는 중고시장에 헐값에 내놓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해부가 저한테 얼마에 내놓을 거냐며 그럴 거면 차라리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혼에는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저도 꽤나 오래 탔던 차다 보니 중고차 매장에 갖고 가도 끽해야 200~300 받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해부가 자기한테 팔라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냥 드리겠다고 식구끼리 뭐 굳이 돈을 받겠냐고 그냥 들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데 심해부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들고 가시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신우는 그 말에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저 똥차를 뭐하러 받아와? 10년 탔다는데 뭐가 똥차야? 그 정도면 괜찮지. 게다가 공짜로 주신다잖아. 우리 차도 없어서 매번 불편한데 있으면 좋지. 하면서 심해부가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신우는 엄청 자존심 상한 얼굴이었고요. 심해부는 저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냥 주는 거죠? 그럼요. 저 새로 계약한 차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거 받고 나서 바로 갖고 가세요. 심해부는 공짜로 차 생겼다며 좋아하는데 신우는 표정이 말도 못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주원이 발달센터 다닐 때 차가 필요해서 새 차로 바꾸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뜬금없이요. 그런 것도 있고 저 출퇴근용이기도 하고요. 그냥 있는 차 타지 뭐하러 바꿔? 좀 오래 타기도 했고 이제 바꾸고 싶어서요. 10년이 뭐가 오래됐다고. 하긴 뭐 올케는 차 탈 일 많으니까 차 바꾸는 것도 좋겠다. 매주 발달센터도 가야 되고. 참, 주원이는 어때? 좀 변화가 있어? 지금 보니까 아직도 딱히 말은 안 트인 것 같은데. 하면서 저희 애가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솔직히 진짜 그 모습이 징그럽더라고요. 지 열등감 감추려고 또 저희의 발달 느린 걸로 저러는 게요. 저도 얄미워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말 많이 늘었어요. 집에서는 말 많이 하고 이제 문장으로도 제법 말해요. 센터에서도 주원이가 올 때마다 말이 확확 는다고 신기하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 말에 신우는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기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니까 잘 됐네. 저는 신우의 행동이 너무 얄밉고 고깝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느꼈는지 또 저녁에 자기 누나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결혼하고 나니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자기 누나지만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누나가 짜증나게 굴면 저보고도 그냥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괜히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참았지만 자꾸만 긁으면 다음엔 안 참겠다 생각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이랑 둘이서 쉬는 날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가기로 해서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저 멀리 한 테이블에서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저희 신우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우를 이런 데서 다 보다니 싶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랑 왔나 싶어서 옆 사람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신우는 어떤 남자랑 둘이서 왔더라고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랑은 맞은편이 아니라 한 자리에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잠깐 사이지만 얼마나 애틋하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사이 좋은 연인 사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실상은 불륜 커플이지만요. 저녁 시간이고 칸막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식당에서 저렇게 대놓고 식사를 한다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신우가 미쳤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분으로 그 남자 얼굴을 가만 보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남편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자리냐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찾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옆 내연남이 누군지 남편도 아는 겁니다. 아니, 저 남자랑 왜? 누군데? 누나랑 전에 4년 사귀어 헤어졌다는 그 자식이야. 아니, 저 자식이랑 누나가 왜? 하면서 화가 나서 그 자리로 가려는데 그 남자랑 누나가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쫓아가려다가 그냥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내기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가 누나한테 따로 물어보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근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니 꼭 형님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바람을 피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형님하고 얘기 좀 해봤느냐 물었죠. 남편도 한숨을 푹 쉬면서 안 그래도 물어봤다고, 누나 왜 그 남자랑 식사하느냐 다 봤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우가 식겁하면서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대요. 저한테까지도요. 저도 봤는데 신우는 남편 혼자 봤다고 생각해서 올케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남편도 그냥 알겠다고, 대신 그 남자랑 바로 끝내라고, 매형 알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제정신이냐고 뭐라고 했대요. 신우는 끝낼 거라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그랬대요. 남편은 신우가 그 남자랑 끝낸다고 약속했으니 저한테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달랍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신우네 가정일에 그 정도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하지만요, 제가 정말 석연치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신우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요. 그 남자 얼굴이 저희 시조카랑 정말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시조카가 심해부랑은 정말 안 닮았거든요. 엄마 아빠랑 아이가 좀 안 닮을 수도 있겠지만 시조카랑 심해부는 아예 다른 느낌으로 생겼다고나 할까요? 도저히 아빠랑 아들처럼 안 보일 정도로요. 심해부는 쌍꺼풀도 진하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코도 크고 좀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눈썹도 짙고요. 그런데 시조카는 눈도 가늘고 긴데다 피부도 하얗고 얄쌍하게 생겼어요. 머리카락이나 눈썹도 얇고요. 물론 아직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봐도 아빠인 심해부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도 아빠랑 아들 사이로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었으니까요. 신우는 시조카가 심해부가 아닌 자기를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신우를 많이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크면 얼굴이 달라지려나 생각했는데요. 그날 신우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을 때요. 제가 특히 놀랐던 건 신우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놀랐지만 그보다 신우 옆에 있는 남자가 시조카랑 너무 닮아서 더 놀란 것도 있습니다. 하얀 피부에 얄쌍한 눈매와 턱선, 시조카랑 정말 많이 닮은 거예요. 톡 까놓고 그 남자가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면 누가 봐도 아빠와 아들이라고 볼 정도로요. 그렇기에 저는 너무 놀랐던 겁니다. 솔직히 남편도 그걸 살짝 느꼈던 것 같기는 한데 서로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큰일이니까요. 저도 그냥 속으로 설마 하는 생각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우가 무개념이라고 해도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인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신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미친 인간이 맞더군요. 얼마 뒤 시댁에 갔을 때 하나의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애는 거실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시조카는 워낙 활발해서 온 집을 다 뛰어다니면서 노는데요. 시조카가 저희 애 보고도 같이 놀자고 팔도 잘 당기고 저희 애가 갖고 노는 장난감도 잘 뺏고 그럽니다.
평소에 저희 애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속상하기도 하지만 애들 노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조카가 저희 애 갖고 노는 장난감을 또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 애도 장난감을 끝까지 안 뺏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가 장난감을 끝까지 안 주니까 시조카가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저희 애 팔을 콱 물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달려들었는데 제가 시조카를 떼어 놓으려고 해도 시조카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 떼어내고 보니 저희의 팔에 상처가 나고 피까지 살짝 나는 겁니다. 저희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요.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조카를 확 떠밀었다고 시조카도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신우도 달려와서 자기 애 안고 괜찮냐고 그러고 있고요. 자기 애가 저희 애를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으면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하는 게 먼저인데 자기 애 운다고 안아들고 괜찮냐고 자기 애만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달려와서 피가 났다고 하면서 시조카를 나무랬어요. 주원이 팔에 피 났다. 혜찬이, 너 주원이를 깨물면 어떡해? 아, 왜 우리한테 그래? 지금 올케가 혜찬이 밀어서 우리 혜찬이도 놀랐구만. 지금 주원이 팔에 피 난 거 안 보여? 아, 애들끼리 놀면 그럴 수도 있지. 왜 소리를 질러? 애 더 놀라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하고 있고요. 누나, 지금 혜찬이가 주원이 팔 물은 거 안 보여? 미안하다고 해도 뭐 할 판에. 아, 애들끼리 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올케가 혜찬이 밀었잖아. 애를 어떻게 이렇게 밀어? 하는데 와 진짜 주먹이 울더라고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일단 자리를 피해서 우는 저희 애를 달랬습니다. 애는 계속 엉엉 울고 있기에 일단 안방으로 데리고 갔죠. 어머님이 따로 오셔서 미안하다며 연고하고 메디폼을 꺼내주셨고 저도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아이 팔부터 치료를 했습니다. 얼마나 콱 깨물었는지 상처도 깊고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아이가 계속 울어서 저는 아이를 안고 방에서 계속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애가 저희 애를 물었으면 보통의 부모라며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꾸짖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제가 밀었다고 자기 애만 달래고 있는 신우의 태도도 열받고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심해부에게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오늘 돌아가면 다시는 신우네랑 안 본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말하고 다시는 신우 얼굴 안 볼 거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죠. 그렇게 한참이나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랬고 저희 아이는 울다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상한 기분으로 아이를 눕혀서 한참이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제가 옆에서 더 신경 썼어야 됐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흉터 남는 거 아니냐며 계속 속상해하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있다가 거실로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어머님한테 저희 아이 뒷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주원이 앞만 봐도 단순 언어지연 아닌 것 같아. 아까 막 우는 모습도 좀 이상하고 약간 자폐증 같아. 너 말 함부로 할래 자꾸? 나중에 옳게 나오면 미안하다고 사과나 똑바로 해. 애들끼리 놀다 그랬는데 뭔 사과야. 아니 그리고 주원이 쟤 가만 보면 애가 너무 맹하고 좀 이상하다니까. 저 그 순간 정말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그 순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길로 신우 앞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폐? 형님이 의사예요? 형님이 뭔데 남의 애 보고 그딴 식으로 함부로 떠들어요? 제가 눈이 돌아서 따지니 신우도 당황한 눈치로 자기 엄마 옆에 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왜 이래 무섭게.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걱정 같은 소리 하네. 센터에서 단순 언어지연이라고 치료만 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놓고 뭔 개소린데요. 왜요?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었으면 싶어요?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고모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난리야? 걱정은 해찬이나 걱정하세요. 잠시도 가만 못 있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ADHD 아닌지 검사 안 해보셔도 돼요? 제 말에 신우도 뒤집히더라고요. 뭐가 어째? 이게 미쳤나 정말? 왜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는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걱정돼서. 이게 진짜 지금 해보자 이거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아니 옳게 말하는 싸가지 마. 나는 기껏 주원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해줄 필요 없으니까 본인 애나 똑바로 키우세요. 옳게 미쳤어? 참나. 가만 보면 주원이 저러는 것도 옳게 똑 닮은 것 같아. 우리 종원이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주원이는 딱 옳게 닮아서 애가 발달도 느리고 맹한 것 같다고. 하면서 대놓고 저희의 욕하길래 저도 웃으며 그랬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주원이 저 닮았어요. 제 새끼라서 저 닮았나 보죠.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해찬이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딱 봐도 형님도 안 닮고 고모부도 안 닮았는데? 아참, 그 남자는 많이 닮았던데요. 저번 주에 아웃백에서 형님하고 다정하게 식사하던 그 남자요. 둘이서 손잡고 서로 먹여주고 난리 부르스더만. 형님, 결혼도 하신 분이 외간 남자랑 그러셔도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남자 해찬이랑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 남자가 해찬이 아빠인 줄 알겠어요. 그 말에 신우 눈이 엄청 커지더니 얼어붙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을 쓱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얘기했냐는 표정이었죠. 이 사람 왜 보세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제가 보고 이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형님하고 어떤 외간 남자하고 같이 손잡고 식사하는 거 제가 다 봤다고요.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그랬다면서요. 곧 끝내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남자랑은 끝내셨어요? 제 말에 형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미쳤느냐고 고함 지르고 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남일인 양 모른 척하던 심해부도 그 말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게 다 뭔 소리냐며 마찬가지고요. 너 미쳤어? 어디서 아무 소리나 짓거려? 너는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 다 짓거리는데 나는 하면 안 되니? 이 정도 참아준 것도 많이 참아준 거지. 네 새끼가 내 새끼 팔 물어서 피까지 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먼저지. 참도 개념 없게 키운다. 뭐가 어째? 이게 진짜?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심해부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이게 다 뭔 소리야? 너 남자 있어? 그 말에 신우 낯빛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니야, 다 헛소리야. 직접 봤다잖아. 너 남자 있지? 그리고 해찬이 설마. 아니야, 올케가 미친 거야. 올케 제정신이야? 낯소리라도 처먹었어? 저 멀쩡한데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남자랑 끝낸 건 맞으시죠? 야! 어머님, 아버님, 저 앞으로 형님 안 보고 살 겁니다. 저한테 개념 없고 무례하게 구는 거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별말 안 하고 넘어가니 우습게 보였나 봐요. 이봐요, 형님. 아니, 형님은 무슨. 야, 임수경. 네 열등감 다른 사람한테 그따위로 풀고 살지 마. 진짜 없어 보이고 애잔해 보여.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방에서 자는 저희에 안고 나와서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도 한숨 쉬더니 결국 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동안 차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나니 남편이 아무리 화가 나도 왜 그런 식으로 터트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니네 누나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참은 지 꽤 됐다. 너도 그 사이에서 등신같이 니네 누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모른 척 안 했느냐. 나는 니네 누나도 싫지만 너한테 더 정 떨어졌다.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원이더러 함부로 말하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 나는 더 이상은 안 참는다. 네 누나 편들고 싶으면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니네 누나한테 가라.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네 누나 얘기하거나 역성들면 너랑 나랑도 끝이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웬만해선 화도 잘 안 내는 제가 저렇게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대형 폭탄 하나 투척했습니다. 그 뒤로의 시댁은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시부모님하고도 신우네하고도 거의 의절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심해부는 결국 친자검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더 놀라웠어요. 해찬이가 진짜 심해부의 애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그 일로 신우네와 시댁 또다시 뒤집어졌죠. 심해부랑 신우는 바로 이혼 얘기 오가고 신우는 쫓겨나서 해찬이랑 시댁에 와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잘못해놓고 제가 다 터뜨렸다고 저를 엄청 원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까지도 저를 좀 원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다 터뜨려서 딸이 이혼했다고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자기 딸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터뜨린 저를 원망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아빠를 속인 건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었겠나요? 나중에 터지면 더 큰일 아닌가요? 저는 시부모님을 늘 좋게 생각했는데 결국 결정적일 땐 남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일로 인해 시부모님도 잘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는 심해부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그 상대방 남자한테도 소송을 걸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도 골 때리는 게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4년 사귄 신우 버리고 선봐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둘이서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각자 가정도 있으면서 뒤에서 몰래 따로 만나다가 그 지경이 난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그 사이에 애까지 생겼는데 신우는 그 애를 심해부 애라고 속이고 결혼도 한 거였죠. 신우도 미친 거고 그 남자도 미친 거였습니다. 심해부가 상간소송 걸어서 그 상대방 남자네 집도 풍비박산나고 이혼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이렇게 된 김에 그 내연남에게 각자 이혼하고 합쳐서 해찬이 같이 키우자고 한 모양인데 그 와중에 그 상대방 남자는 신우랑 결혼 안 할 거라고 버티고 있답니다. 참 끝까지 쓰레기 같은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도 그 내연남 상대로 소송하고 하여튼 그렇게 두 가정이 소송 파티 일어나고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쩌겠나요? 정신 나간 둘이서 각자의 가정을 저버리고 만났을 때 예견된 수순이겠죠. 저는 남편에게서 그 얘기 전해 들었고 남편도 자기 누나 일이다 보니 속상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누나가 저지른 짓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일로 신우도 시댁도 안 보고 살게 되었는데 전혀 후회 없고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남편도 제 앞에선 꼭 중요한 거 아니면 시댁 얘기 거의 안 하고요. 남편 본인도 저랑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다 보니 오히려 시댁 발길을 많이 끄는 상태죠. 자업자득이라고 신우 본인이 뿌린 씨앗이 돌아온 것뿐인데 저를 원망한다는 것도 웃깁니다. 본인이 떳떳하게 살았으면 제가 뭘 폭로하든 상관없잖아요. 신우는 이혼당하고 내연남으로부터도 외면받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다는데 왜 저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본인 자존감 세우려고 남 후려치고 막말하더니 그거 전부 보기 좋게 돌려받았다 생각 들고요. 저는 만날 때마다 화병 도지게 했던 신우랑의 인연을 끝내서 참 가뿐하고 좋습니다. 저희 아이도 치료 잘 받고 있고 지금은 말도 꽤 많이 늘어서 치료 조금만 더 받으면 이제 치료 중단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거나 발달이 느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제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잘난 척하던 신우. 누군가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는 결국 본인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